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2019년 3월 6일 한 의분모가 딸이 사용하는 스킨과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은 가글에 바늘이 달린 주사기를 이용해서 수산화나트륨 성분이 함유된 변기 세정제를 주입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인체에 정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화학물질인데요. 다행히도 딸은 락스 냄새를 맡고 사용하지는 않아서 상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몇 번의 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신 변호사님, 이런 치명적인 물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용기에다 넣어둘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농약탄 막걸리라던가 그것을 누군가가 마셔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보도가 되는 경우가 많죠. 고의성에 따라서 사람이 죽었느냐 아니면 다치기만 했느냐에 따라서 살인죄, 상해죄, 특수상해죄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죠. 대부분은 누군가 다치거나 죽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논의가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직 딸이 마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특수상해죄의 미수범으로 다뤄지게 된 거죠. 이 계모는 이 3월 6일에 자신의 뜻대로 안 됐잖아요. 딸이 냄새를 맡고 그걸 사용하지 않아가지고요. 그런데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틀 뒤에 딸이 먹다 남긴 식빵과 화장대 위에 있던 뿌리는 이 미스트 안에 똑같은 물질을 또 주입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딸이 설치를 해둔 아이패드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고 이 찍은 영상을 언론사에 공개하기도 했죠. 장면을 보니까 당연히 딸이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먹지도 않았고. 결국 이번에도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계모는 2번에 걸쳐서 특수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치게 됐는데요. 이렇게 미수가 될 경우에는 처벌이 좀 많이 약해지나요? 미수 말고 그냥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도 법정형은 1년에서 10년이지만 양형기준표를 보면 기본 양형이 6월에서 2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감경되거나 가중되거나 하죠. 미수 감경이 들어가게 되면 상한과 하한이 둘 다 2분의 1로 감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수 감경이 여기에 더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처벌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미수가 아닌 기수인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가 되고 물론 이제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아주 극악무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 같이 미수면은 훨씬 낮은 형량이 선고가 되겠죠. 결국 이 계모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게 됐는데요. 어느 정도로 처벌받는다라는 걸 설명해 주셨는데 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무겁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죄질이 굉장히 나쁨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처벌을 받은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법정형보다는 상당히 낮은 그런 형태로 선고가 되는 게 이제 특수상해죄 양형 현실인데 그런 거에 비추어 볼 때 초범이라는 거는 범죄 전력이 없다라는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만 놓고 보면 그거에 비해서는 징역 1년이면 많이 나온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뒤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좋지 않은 불리한 양형 요소들이 제법 있어서 저는 적절하게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요, 양형의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징역 1년형을 나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까? 네, 1심 판결문을 보면 이 양형 이유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이 어땠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이제 계획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습성 인정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범행의 내용,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친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이 아이들을 해하려고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지 않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인 딸은 어린 이복 동생의 양육을 고려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말 성인 군자 같은 대단한 의사를 스스로 밝히기도 했는데 실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을 보면은 피해자 스스로가 스스로의 의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도 결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변호사들이 항상 의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해자의 용서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불리한 양형소가 넘쳐 흐르고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계모는 항소를 하게 됐는데요.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심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죄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문장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가족 구성원 간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판결문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전 다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 맞죠? 양형 요소들, 그 요소들을 나열하고 끝내는 판결문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양형 요소 설명을 넘어서서 비난 가능성이라든지 좋지 않은 죄질의 내용을 좀 길게 네. 설명한 판결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판사님께서 재판부에서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가정이라는 게 하나의 작은 사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이 아이들이 이 사회가 어떤 곳인가 뭐 이런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 가정은 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지지 기반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무너뜨림으로써 판결문에 설명한 것처럼 그런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사회에 널리 경각심을 알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크게 퍼지지 않는 이 사건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말하는 것도 이 판사님께서 판단을 내린 것에 부합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네요. 자화자찬. 저희가 그게 떠올랐어요. 자화자찬.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